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이 시작되는 날이고, 유전 단계에 있던 그 신경전도근 수축은 그 난이도를 좀 맞춰서 정선이랑 계속 연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든대요. 1대1로 볼 때 꼭 질문도 하고 조금씩 더 알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유전 내용도 이제 같은 형태로 제가 이제 교재 자료에서 유전만 발췌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유전 현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띄고, 근데 유전 영역에는 그러니까 머리 써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많다. 그러니까 핵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핵형을 따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상대량. 상대량 별로 안 좋아하잖아. 화학에서 상대량 나오지. 상대량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되게 유명한 게 가계도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유전 현상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 확률 분석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연변.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5개, 크게 나누면 5개 정도, 5종류의 고난도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이 그래도 좀 쉬워. 근데 앞에 내용을 아예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니까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생명과학 원 과목이 이제 5단원까지가 있는데 그 5단원 중에 4단원이 유전입니다. 유전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은 염색체에 관련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관이 있을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용어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아시겠죠? 볼게요. 일단 용어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자, 유전자가 뭐고, DNA가 뭐고, 염색체, 유전체, 이게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유전자, 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곱슬머리야. 곱슬머리라는 게 어떤 하나의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거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질을 표현 형질이라고 하고, 안에 어쨌든 이 형질을 만드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이제 유전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지. 어쨌든 그 형질을 결정하는 그 유전 정보의 단위가 유전자이고, DNA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그지?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뉴클레이크 애시드가 핵산이라는 뜻이고, 디옥시리보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포도당 같은 당 중에 어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DNA라고 해서 핵 안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DNA가 이렇게 쭉 사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어떤 일정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돼. 그게 하나가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우리 사람에게 한 세포에는 약 3만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풀사이즈, 전체가 3만 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방금 DNA 쭉 있으면 이게 유전자,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DNA 사슬에는 약 1,400개 정도,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이제 많은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이 있다,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DNA 방금 얘기했던 거, 이게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야! 흔들리죠? 여기 있어. 이게 DNA야. 오케이? DNA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하나의 사슬이야. DNA라고 어떤 단위체가 있는데, 단위체 줄줄줄 연결돼서 줄이 돼 있다. 근데 줄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 줄이 아니고 이렇게 꼬여 있다는 뜻이야. 그지? 나선형이라고 하지, 그지? 나선형으로 있는데 얘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두 나선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DNA 이중 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넘어가고. 자, 유전정을 저장하는 유전 물질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DNA를 만드는 단위체야. 벽돌집이 있으면 단위체가 있지. 뭐? 벽돌. 그지? 벽돌을 모아보면 이런 벽돌집 저런 벽돌집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제 마찬가지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DNA를 만드는 단위체라서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DNA 사슬이 되고 서로 다른 유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폴리는 로보카 폴리가 아니고요. 이건 여러 개의라는 뜻입니다. 폴리라고 하는 게 POLY 적도가 여러 개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옷 만드는 어떤 재질 뭐 이런 데 이제 폴리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왜 거기에 보면 페트병을 만드는 물질이든 옷을 만드는 물질이든 단위체가 여러 개가 반복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리라고 해요. 좀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지 빨대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다 단위체가 여러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폴리라는 이름이 쓰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단위체인데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두 가닥이 뭐라고?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 DNA가. 오케이. 자, 유전 물질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염색체.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염색이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염색이 되는 물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염색체야.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알고 있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 처음에 염색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던 거고 알고 보니까 DNA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결합에 붙어 있거든. 그래서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갔으면 염료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이제 끼어 들어가서 이제 염색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데 염색이 안 돼. 세포 안에서 딱 거기만 염색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라고 한 거야.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염색체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 그러니까 염색 실, 염색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만 응축된다. 응축이 뭐냐? 실이 있으면 뭐 요즘에 잘 모르다. 실패가 뭔지 아니? 페일리오 말고 실패. 실을 뚫뚫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실패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사라고 하는 게 다 풀어져 있다고 하죠. 미친 여자 머리카락처럼 다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세포 분열할 때 정확하게 똑같게 두 개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를. 근데 막 다 꼬이겠지. 그러니까 미리 세포 분열하기 직전에만 뭐 하냐면 이걸 감아서 이제 딱 규칙성을 만들어 놓는다. 됐니? 그래서 염색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렇고요. 그 다음 유전체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까요? 이건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알아두세요. 유전체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이라고 표현할 때는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합니다. 게놈이 약간 어감이 세지. 그래서 지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체다라고 하면 이 어떤 한 사람을 만드는 유전 정보의 모든 플랜 계획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유전체야. 정확하게 얘기할게. 나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동등하게 딱 반씩 유전 정보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은 부모의 정보를 동등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이렇게 있을 때 꼭 꼭 뭐가 아니고 어쨌든 어느 한쪽 쭉 모아놓은 걸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내신에 나올 수 있어. 이게 다 모은 게 유전체가 아니라고. 어느 한쪽만 모은 게 유전체. 왜 그러냐 하면 유전체라고 하면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민욱이 재환이 나 기범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제 그 정보를 다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이런 기본 플랜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빠 다 사람이잖아. 이걸 다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한쪽만 따지면 일단 기본 규칙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정리를 해둔 게 유전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체를 검사할 때는 딱 반만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유전 정보 중에 딱 반만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염색체 구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벽돌집에 벽돌이 있듯이 DNA 사슬을 만들려고 하면 단위체가 있다고 했죠, 그지? 그 이름 뭐라고? 폴리페랄, 그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게 여러 개 있을 때 폴리고,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지, 그지? 내가 한번 표현해 볼게. 원소 기호 중에 P가 뭐냐면 포스포러스, 인산이라고, 인이라고 합니다. 인인데 얘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인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산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됐나요? 이런 게 있고요.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인 성분이 있고 얘하고 결합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각형은 생겼는데 오각형 꼭대기에 똥 이렇게 산소를 하나 넣어줘야 돼. O가 산소야. 옥시즌. 됐지? 오각형 손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지점에 다 뭐가 있냐면 생략돼 있는 건데 생명체를 만드는 어떤 물질의 가장 그 주인공 중심에는 다 항상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생명과학 알겠지? 그래서 탄소들은 이렇게 생태학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한마디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계 방향 됐니?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탄소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탄소 5개 있는 물질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 탄소 5번하고 인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 1번 탄소에는 질소를 갖고 있는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요 하나의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단위체. 소개를 할게요. 얘는 인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인산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얘는 당입니다. 당. 포도당 같은 당이야. 근데 포도당은 탄소가 몇 개 있냐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 6개 있어요. 근데 얘는 탄소 몇 개? 5개. 근데 포도당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6탄당. 탄소 6개 있다. 얘는 뭐야? 5탄당이죠. 5탄당. 자, 기억해두세요. 이거. 탄소 2번하고 3번에 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A. 아닙니다. OH입니다. OH가 이렇게 양쪽에 결합하고 있는 이 5탄당을 뭐라고 하냐면 리보스라고 합니다. 리보스. 이름이. 오케이? 리보스. 포도당은 영어 이름이 글루코스야. 이름 다 비슷해. 오스 다 오스. 오케이? 얘 리보스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DNA에서는 이 리보스를 쓰는 게 아니고 2번 탄소에 산소를 떨어뜨리고 수소가 직접 탄소에 붙어있는 결합해 있는 디옥시리보스를 쓰고 있습니다. 디옥시가 뭐니? DE라는 접토가 떨어뜨리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고요. 옥시는 옥시즌, 산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 탄소에 산소 하나 떨어져 나간 리보스라는 뜻이야. 됐니? 왜 이거 쓰는데? 라고 하면 이건 이제 화학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데 OH가 있으면 이 OH 때문에 산소 때문에 얘가 반응성이 커요. 유전 물질은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응성이 커서 다른 걸로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거는 잠깐만 이렇게 유전 물질을 표현하는 데 쓰긴 하지만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저장하는 데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리하지. 그러니까 뭘로 바꾸냐 하면 산소를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산소 하나 떨어지니까 이쪽의 반응성은 거의 극히 없게 되는 거야.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안정화되고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OH는요 걱정하지 마. 이 OH는 밑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결합할 때 날아간다. 날아가. 얘는 안 날아가서 문제인 거야. 알겠니? 얘는 없어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얘만 이렇게 없애면 뭐라고 한다? 당인데 5탄당인데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염기, 화학에서 염기라고 하는 게 물에 녹아서 OH- 내놓는 물질이잖아, 그지? 그 염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염기입니다. 질소 염기인데요.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A라는 애가 있고, T라는 애가 있고, G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아데닌, 얘는 타이민, 티민이라고 합니다. 타닌, 사이토신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디옥시리보스가 아닌
리보스를 쓰고 있는 건 있다고 아까 잠깐 짧게 얘기했어 내가. 그지? 잠깐 유전적으로 쓸 때는 리보스 쓰면 돼. 그리고 화학 반응해서 분해되면 돼. 그냥 쓰고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이 연기가 T 대신에 유라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보스를 쓸 때는 AUGC 4개 중에 하나가 결합해 있고요. 디옥시 리보스를 쓸 때는 ATGC 이 4개 중에 하나가 결합해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결합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정보의 의미가 없어요. 정보의 의미가 없는데 어떤 한 자리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간 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걸 읽어보면 이게 의미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진법이잖아.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거죠. 0 또는 1, 있다 없다를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자. 이진법이 뭔데? 컴퓨터 이거 이 프로젝트 쏘아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가 다 이진법 숫자 때문에 아니야? 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볼까? 그러면 한 자리에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자는 거지. 그럼 요거를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거는 몇 진법이라고 하나요? 4개 중에 하나라고 4개죠. 사진법 안 그래? 자, 사진법은 1위 자리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개? 사진법이니까 몇 개? 4개. 맞지? 아니요? 뭐부터 뭐야? 얘기해봐. 뭐라고? 1부터? 0부터? 정답! 지금 내가 뭐 물어본 거냐면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진법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몇 진법 쓰고 있어요? 손가락이 10개라서 10진법 쓰고 있어요. 그지? 10진법이니까 1의 자리 10개의 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10개 서로 다른 수가 들어갈 수 있지. 그지? 그걸 1, 2, 3, 4, 5, 6, 7, 8, 9, 7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은 두 자릿수야. 한 자리가 아니야. 그지? 남아있는 한 자리는 0입니다. 맞죠? 이진법은 그래서 0, 1 두 가지가. 사진법은 0, 1, 2, 3이 되는 거. 사람 그러니까 몇 진법이라면 그 몇이라는 숫자가 없어서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 표현할 때는 이진법으로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그 다양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너가 그 유전자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의 의미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네, 그지? 이건 아니네. 왜? 이거 쭉 이어질 때는 다 똑같은 거잖아. 피피피피피 그냥 디옥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걸로 정보를 만들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정보를 만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자, 염색체 구조에서 이제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한번 드러나 보세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또 뭐 다른 연기나 같은 연기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항상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서 이렇게 탁 붙습니다. 도킹을 해요. 도킹을 하는데 어떻게 도킹하냐면 밑에 있는 인산하고 인산 음이온하고 위에 있는 3번 탄소의 OH가 결합을 해요. 이거 날라간다고 했지, 없어진다. 이게 붙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합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붙습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DNA는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 그지? 오른쪽은 왼쪽은 안 읽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그래서 하나 사슬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니까 뭐라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항상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마주 보면서 안정화될 수 있는 염기들이 있거든요. 염기라고 해도 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항상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하나 있다면 맞은편에도 반드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하나 있다. 그렇지? 그럼 그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A 앞에는 반드시 T입니다. C 앞에는 반드시 G입니다.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딴 애가 들어오면 튕겨나. 딱 그렇게 자석이 차에 싹 달라붙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뭐라고 했지? 여기 좀 읽어보는 게 정보라고 했지. 유전 정보죠.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뭐가 하나 삐끗 잘못돼도 어때? 맞은편에 정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명체들이 단일 사슬을 갖고 있는 생명체에 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기, 적응도가 살아남기가 훨씬 좋다. 단일 사슬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해도 돼요. 왜? 바이러스가 있거든. 바이러스는 단일 사슬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돌연변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 돌연변이에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메르스나 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띵띵띵띵 이렇게 결합했다고 하자. 생원에서 안 나오지만 알고 있어라. 이 맞은편은 이렇게 결합됩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됩니다. 읽어내는 방향성.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지? 마주 보고 있더니 그렇게 읽어낸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주 보다 보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아, 돌게 되는 거야. 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을 이루면 이제 돌게 돼서 이 DNA 이중 나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염색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한 개의 염색체, 아까 내가 말했지. 염색체는 반드시 그 의미 때문에 반드시 세포 분열 때만 있다고. 그지? 딱 나누어질 때 규칙적으로 나누어지게 하려고 있는 거야. 염색체. 오케이? 봐봐. 세포 분열 안 하고 지금 세포가 잘 살아가고 기능을 해야 돼. 근데 염색체가 꿀뚝 감겨있으면 DNA가 꿀뚝 감겨있으면 어때?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감겨있으면 못 써먹잖아. 다 이렇게 숨어있어요. 그지? 절대 그렇게 있지 않아. 다 풀어져 있어요. 다 풀어져 있는데 딱 세포 분열 할 때만 이렇게 막 감겨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세포 분열 할 때는 의미 있는 DNA에서 어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안 한다?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전 정보는 조금씩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DNA 이중 나선이 있고요. 이걸 조금 이제 더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 이거 내신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이중 나선 하나의 실이라고 할게. 그럼 실이 쭉쭉쭉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요요이지 요요 같은 단백질이 있어. 그게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동글동글한 어떤 단백질 구조체가 한쪽에 4개, 한쪽에 4개, 8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사이에 DNA 사슬이 약 1.7바퀴 정도 감겨 있습니다. 1.7바퀴 정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감겨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요런 사슬 길이가 그렇게 요요 같은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면 이렇게 배열되고 있다면 감기고 오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짧아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축시킬 수 있어. 근데 그건 염색체는 아니야. 이 요요는 되게 기능이 좋아요. 이 요요가 있기 때문에 DNA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요. 다른데 화학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감겨있는 1.7바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 있는 정보를 써야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 똑똑해 풀어줘. 펼쳐서 보여주고 다시 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이게 히스톤 단백질. 그러면 DNA가 있는 모든 영역에는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지? 히스톤 단백질이 없을 수는 없거든. 그지? 핵 안에 단백질이 있다 없다? 갈등하지 말고. 핵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데 무조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때문에라도 있고 다른 것도 조금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또 좀 감겨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될 수는 있다. 어떤 상황에?
세포 분열을 하는 상황에, 그지? 세포 분열하는 상황. 세포 분열하는 시기다라고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염색체 보면 세포 분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의 시작 지점을 염색체가 보이는 지점으로 잡아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염색체 절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알겠지?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중나선 구조는 다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정도도 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염색체 종류가 나와요. 아직 그 용어 얘기하는 거야. 어디까지 용어 얘기할 거냐면 요 정도까지라고 보면 돼요. 요 정도까지. 용법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자, 염색체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상동 염색체다, 성상 염색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 좀 어느 정도는 배웠을 거니까 본 적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는 서로 상자에 같은 동자를 씁니다. 서로 같은 염색체. 어떻게 염색체가 서로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사람이잖아. 엄마 아빠,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염색체들 있잖아요, 그지?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르게 생겼지만 사람의 기본 플랜을 갖고 있는 염색체들이 있겠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이걸 뭐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 모든 사람은, 그지? 모든 사람. 심지어 배아 복제로 만들어진 클론 사람도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생식세포에는 없네? 맞아요. 생식세포에는 이 둘 중에 무작위적으로 하나씩만 이제 갖고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체세포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상염색체, 성염색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상염색체도 일반적인 상이야. 일반적인 상. 서로 상자가 아닌데 다른 상자야. 일상적인 할 때 상자야. 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땅히 가져야 될 거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눈동자 있어야 될 거, 눈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형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염색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염색체. 이게 몇 번?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각 번호에는 뭐가 있다? 엄빠한테 받은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 개수, 염색체 개수를 세보면 몇 개? 44개가 됩니다. 22쌍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쌍이 있는데 그게 성을 결정하게 하는 염색체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을 결정하게 하는 건 맞는데 성을 결정하게 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능도 조금은 있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우리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를 뭐 XX, X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 이게 성염색체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배경 지식으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성이 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XX, XY 그 다음에 XXX X0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GW, GG 애기 GG 이렇게 GG 그 다음에 G0, GG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사람 포유류들은 XXXY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성염색체인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할 수 있을 때 암컷이 되고요.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게 한 쌍이 존재할 때 수컷이 되면 XXXY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반대면 크기와 모양이 같을 때 수컷이 되고 다를 때 암컷이 되면 GW체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곤충이나 그 다음에 파충류 이런 데 꽤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생물이라는 과목이 있을 때는 이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명과학이지 과목 이름이 생명과학은 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의 눈이 누구 눈이냐? 사람 눈이야. 이기적인 과목이에요. 생명과학.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들을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초파리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람 문제만 다.
됐죠? 그래서 이제 XXXY에 대해서만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게 성염색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남자가 되는 거지. 수컷, 그지? 남자가 되는 거잖아. 실제로 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냐면 Y 염색체에 있습니다. Y 염색체. Y 염색체에 SRYG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성을 결정하는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잖아. 정상이잖아. 그럼 이게 발현되면 남자가 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됐니? 이거 없는 사람 누구지? 엄마 뱃속에서 XX로 조합이 된 아기들은 절대 이 유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유전자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잘못됐다면, 기능을 못한다면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완벽하게 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 염색체 있다. 주세요. 넘어갈게요. 상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오케이. 오늘 이미 내가 얘기했어. 영재가 오기 전에 얘기했나? 사람의 한 세포에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다고? 3만 종류 정도 있다고. 한 세포에 3만 종류가 있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 염색체 몇 개야? 46개지. 상염색체 44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한 쌍 2개. 그치? 46개지. 그치? 그러면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 이렇게 염색체 위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은 몇 종류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리고 맞는 스스로만 판단해. 23 또는 24종류야. 46종류 아니야. 왜?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는 같은 자리에 같은 목적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라고 아니에요. 그럼 3만 개가 아니고 6만 개라고 했어요. 엄마가 있지? 3만 종류는 1번부터 22번 하나 쪽에, 그 다음에 X쪽과 Y쪽 합쳐서요. 아까 말했잖아. 유전체, 게놈이 그거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염색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는 몇 개 정도 있어야 돼? 내가 뭐 물어본 거야 지금? 3만을 23 정도로 나눠봐라. 어느 정도 돼? 약 1,400개 정도 돼. 한 염색체 안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약 평균 1,40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되게 피곤해 안 해? 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줄게. 잠깐만 좀 크게 뜨고 봅시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똑같은 크기 모양의 염색체에는 같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엄마하고 아빠 대립이잖아. 그지? 진짜? 엄마 아빠 친해야 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대립은 야, 싸우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서로 목적이 같은 유전자를 그냥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립이라는 표현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영어 용어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걸 그냥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지.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꾸불꾸불 또 직무로 되게 하는 어떤 유전자는 아빠한테는 17번 염색체 밑에 있고 엄마한테는 1번 염색체 중간에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뭐 사람이야? 아니지, 그지? 딱 규칙이 맞아야 되니까 같은 염색체 같은 위치에 준다.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내는 특성은 서로 뭐라고? 다르다가 아니다.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 만드는 유전자, 곱슬머리 만드는 유전자 내가 이렇게 받았을 수 있어. 맞지? 근데 곱직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직직 이렇게 받았을 수는 없네. 직무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셋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 어떤 조합도 서로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곱직직 같은 거라고 협력 유전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르거나 같다. 대립 유전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핵상과 핵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고개, 유전의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할 때 핵형과 핵상을 구분해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볼게요. 더 쉬운 게 핵형이야. 그래서 핵의 형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체세포에 들어있는 그 체세포는 뭐냐면 생식세포 외의 모든 세포를 체세포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뭐라고 하냐? 핵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 수만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치? 다 합쳐서 핵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색체 전체의 외형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 종마다 핵형은 달라. 핵형은 달라. 사람이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한 세포에? 46개? 그지? 저 길 가다 보면 이제 강아지 풀 같은 거 있지, 그지? 강아지 풀 뭔지 대강 알 거야, 잡초. 그지? 걔 염색체 몇 개 있게? 48개 있어. 48개 있어. 오케이? 침팬지가 48개. 오케이? 염색체 개수가 침팬지하고 강아지 풀이 간대. 사람보다 더 많고, 그지? 그럼 얘들 핵형이 같다? 아니다. 개수만 같으면 핵형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그다음 같은 종에서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이건 반대로 무슨 뜻이야?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 게 X인지 Y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하나라도 달라지잖아. 딴 건 다 똑같거든. 하나라도 달라졌잖아. 그러면 이거 뭐 핵형이 다르다. 화물며 뭐 생물 종이 다르면 당연히 핵형이 다르지. 아무리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도. 뭔지 알겠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다음 핵형을 분석할 때는 딱 한 시기가 적절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하는 중기 상태의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 아주 규칙적으로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세포에서 중간쯤에 일렬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어요. 일렬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현미경에서 이 염색체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렬로 배열하니까 거의 안 겹치고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핵형을 따지려고 하면 세포 분열 중기 때 따진다라고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중기 때 염색체가 되는 상황이다. 핵형 분석은 세포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핵형 조사하면 성별 알 수 있죠. 당연히 염색체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머리 쓰는 문제 중에서 성별 따지고 그지? 이러는 문제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별하고 또 뭐가 나와 있죠? 염색체 이상 아니? 맞지? 염색체 이상. 염색체가 잘못된 거는 현미경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염색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염색체 개수가 이상한 거야. 이걸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 이상. 어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염색체가 다 상동으로 한 쌍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21번 염색체가 한 쌍,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면 뭐지? 우리는 다운이라고 합니다. 다운종. 18번이 세 개면 에드워드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X 염색체가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게? X 염색체가 아무래도 상징적인 게 여성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X 염색 세 개 있으면 트리플 X 신드롬, 트리플 X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슈퍼우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X, Y면 슈퍼맨 증후군. 실제 슈퍼맨 아니야? 아니야. 되게 약한 남자아이야. 약한 남자아이야. 어쨌든 그렇다라고 얘기죠. 이게 뭐다? 수 이상,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근데 구조나 모양 이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5번 염색체의 끝부분이 이게 떨어져 나간 게 있거든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대요. 떨어져 나가면 목소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도 목소리가 아주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고양이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다? 염색체 구조 이상, 구조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이제 유전의 맨 끝부분에 나와. 짧게 소개한 거고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핵형을 분석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핵형을 분석하면 남자 여자인지 알 수 있고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유전병 같은 거 있잖아. 유전병, 혈우병 이런 거 있거든요. 유전병을 알 수 있나? 일반적인 유전병 모릅니다. 왜? 일반적인 유전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전 정보가 잘못된 거거든.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지? 염색체에 보이는 게 아니고 똘똘똘똘 염색 사이에 감겨 있다고 그러죠. 그건 절대로 현미경을 볼 수 없습니다. 오케이?
훨씬 더 분자적인 거라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전병은 획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요거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런 문제 볼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꽤 계속 나올 겁니다. 알아두세요. 사람획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뭐? 잘 안 보이니? 교재 보면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지 뭐? 46개 맞네. 23쌍이네. 맞지? 요거 마지막에 XXXY 남자 여자 요거만 딱 다르네. 그치? 또 염색체의 번호는 키 순서대로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이 제일 큰 겁니다. 22번이 제일 꼬마야. 맞지? X 염색체는 상 염색체 기준으로 7번과 8번 정도의 크기입니다. Y 염색체는 22번이 아니고요. 웃긴 게 20번 정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거야. 근데 꼴등은 아니야. Y 염색체 되게 작거든. 근데 꼴등은 아니야. 한 20번 정도의 크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번도 당연히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다. 크기 순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사람 염색체 지금 방금 봤던 거 성상 염색체 요거 설명 거의 넘어갔고요.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이거부터 쉬는 시간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먹고 지금 좀 피곤하고 이번 설명을 쭉 들어서 끝날 것 같은데 쉬세요. 갈게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비교 좀 해보자. 뭐 할 거냐? 염색 분체가 뭐 중요해? 이거 형성되고 분리되는 뭐야? 염색체 구성, 세포 주기에 대해서 채색 분열까지 하면 이게 끝나게 되는 건데, 요걸 오늘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염색 분체 형성. 염색 분체가 뭔데? 분이 이제 나뉘어진다는 거. 분리할 때 분리한다. 그지? 염색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염색체 그릴 때 동그라미 슉슉 슉슉 그렇게 그리면 돼. 이 염색체야. 염색체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 다시 말할게. 이렇게 안 생겼으면 염색체가 아니야.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 로고만 하나 있으면 세로로 가로로 하나 있으면 염색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의미상 염색체다라고 서술을 할 때도 있지만은 문제로 나와서 이게 염색체이다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됐죠? 염색체가 항상 이렇게 생겼어.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때 유전 정보를 두 딸 세포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만들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에는 똑같은 정보가 하나 복사돼서 두 개가 있는 거야. 됐니? 똑같아. 그게 복사기로 복사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염색체. 그럼 이게 떨어져 나와 있으면 뭐지 이게? 이게 염색 분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하나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염색 분체라고 얘기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보면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만들어져 있고, 자, 세포 주기가 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 전에 간기라고 하는 게 분열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 분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생각할 때 복제가 돼서 이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해리포터 1권이 있으면 1권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걸 두 개 다 읽는다고 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요. DNA 각각 응축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의 염색체, 두 염색분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두 개의 염색분체 유전 정보가 아예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상동 염색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요. 거의 같은데 엄마, 아빠 다르잖아.
사람이라는 건 똑같지. 그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약 1% 정도의 유전 정보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도 돼요. 그다음 분리되는 거, 분리돼야 돼. 언제? 세포 분열할 때.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세포 분열 시에 분리돼서 서로 다른 다른 세포, 세포 분열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세포를 다른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세포 분열 준비하고 있는 세포는 뭐? 엄마 세포, 모 세포라고 여자 쪽으로만 따라 이런 문제를 지었습니다. 됐죠? 딸 세포라고 딸 세포에 들어간다. 염색 분체 분리돼서 한 개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 아예 똑같은 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모 세포한테 해리포터 1권부터 23권까지 있었다 치자.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1권 2개, 2권 2개, 3권 2개 해서 이제 두 개씩 만들었다가 어떻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지. 그럼 딸 세포도 다 뭐니? 1권부터 23권까지가 다 있는 거지. 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딸 세포 유전 정보는 모 세포가 갖고 있던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염색 분체가 필요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자, DNA 있습니다. 염색사입니다. 이거 염색사. 염색사로 있다가 이렇게 세포 분열 시기가 아니야. 아, 이제 세포 분열이 결정이 됐어. 근데 시기는 아니야. 그때 딱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염색사를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복제라고 하죠. DNA 복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 시기가 시작되면 이제 뚜쭉쭉 감겨서 이렇게 염색체 모양이 됩니다. 하나의 염색사가 여기 있고요. 다른 하나의 염색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붙어 있어. 이렇게 두 똑같은 유전 정보의 염색 분체를 붙이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하면 동원체. 내가 그릴 때 지웠네. 동그라미 그릴 때 이거 동원체. 단백질 구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엄마 세포의 염색사 복제된 다음에 아직 세포 분열 시기 아닙니다. 이게 보인다. 염색체 X자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세포 분열 시기로 들어왔다. 그지? 그러고 얘가 나눠져서 이제 딸 세포가 된다. 이 이중나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 있다가 원래 하나 있어. 두 개 없어. 왜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세포 분열을 결정할 때, 결정했을 때 이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또 하나를 갖게 되는 딸 세포. 봐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 정도 되냐면 알지? 다들 약 100쪽에 우리 거의 다 성인이니까 성인 수준이니까 이제 100쪽에 약 80kg 정도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쪽의 정도를 세포를 갖고 있대. 100조야. 엄청 많지 그지? 그리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한 60조는 된다고 해요. 40kg대의 여성이 있다고 해도 60조 정도 되는 개수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를 복제하거나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는 어느 정도 될까? 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어느 시기에 있냐면 이 시기에 그냥 멈춰 있어. 노세포라고 하지도 않지. 왜 분열 안 할 겁니다. 이런 세포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화세포라고. 분화된 세포. 분화된 세포가 뭐냐면 피부세포, 혀세포, 그지? 뭐 이런 것들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 이런 분화된 세포.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게 찐빵까지 생긴 동글동글한 세포가 아니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세포를 분화된 세포. 대표적인 예로 적혈구, 백혈구, 그지? 근데 피부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직육면체 모양. 이게 뭐냐면 직사각형이 있지. 이걸 기둥세워. 그럼 이게 피부 세포 모양하고 비슷해. 근데 아주 모서리가 예리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딱 기둥이 서 있는 상태로 옆으로 쫙 붙으면 어때? 이게 두껍지. 그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도 저항을 잘 할 수 있고 자기 목적에 맞게 모양이 바뀐 거야. 그런 세포들은 절대 세포 분열 안 합니다. 분화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면 이건 규칙을 어긴 거야. 규칙을 어긴 거야. 그 규칙 어긴 세포를 뭐라고 하지? 종양이요. 종양 세포들.
이 세포 규칙을 어기고 분화된 세포가 분열을 하면 종양 세포.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럼 종양 덩어리야. 모여 있는데 이 이상 확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이러면 이거 그다음 착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양성 종양. 됐니? 근데 이게 계속 유지 안 되고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조직 쪽으로 막 침투하면서 계속 분열해. 그러면 뭐 악한 놈들,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그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 규칙을 어긴 거야.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 분열하는 세포 거의 없다고. 되게 특별한 어떤 경우라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핵경 분석에 대한 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보고 남자다 여자다 이 크기 보고 몇 번이다 이런 거 다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갈게. 염색체 구성 요건 좀 보자. 설명 하나 안 하는 거. 핵상. 그치? 저 설명하고 얘기할게. 핵상은 핵형하고는 다른 말이겠지. 상태를 얘기하긴 하는 건데, 핵소리 상태인데, 얘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체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생식세포인지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상적인 체세포는 뭐? 엄빠의 정보가 항상 동등하게 이렇게 한 쌍을 유지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염색체로 봤을 때 46개가 있는 게 정상이야. 됐지?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받은 것만 하면, N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한테 동등한 거 하나씩 다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쳐서 2N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2N이라고 합니다. 2N이라고 하고, 이거는 항상은 아닌데, 꽤 자주, 이걸 핵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핵상은 꽤 자주 염색체의 수와 연결해서 설명한다. 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서 염색체를 다 받아서 2N이면 46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N 이꼴 46이라고. 다만 염색체의 수는 2N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적어도 평가원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용어를 섞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두고 학교에서나 섞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정의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맞지, 그지? 염색체의 수는 이거고요. 핵상은 이겁니다. 이걸 배수체 또는 이배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배체. 오케이? 어떤 정보가 두 배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걸 정상의 핵상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반만 있는 거, 그러니까 엄빠 거 중에 하나씩만 있는 거, 됐지? 반만 있는 걸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1배체가 아니고 반수체라고 합니다. 반수체. 오케이? 반수체라고 하고 당연히 사람이면 23이 돼야 되겠죠. 각 번호에 2개 중에 하나씩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2개 중에 아빠 거만 이게 아니고 눈 감고 2개 섞어서 하나씩이야. 그냥 엄마 거인지 아빠 거인지 몰라. 하나씩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랬을 때 반수체 N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면 그 N은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어디에만 있는데? 생식세포에 있어. 왜? 짧게 얘기할게. 생식세포가 2N이면 2N하고 2N이 만나서 수정돼서 4N 될 거야? 8N 되고 16N 되고 2에 14이면 1024N 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계속 그 핵상, 그 염색체의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수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그죠?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원래 정상에 대해서 반만 갖게 돼요. 합쳐져서 다시 정상이 되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넘어갈게. 아까 그쪽으로. 이거지. 이거 한번 볼게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 사람 위주로 볼 건데, 그 핵경 핵상할 때까지만, 그 어떤 원리를 적용할 때 임의의 동물을 표시해서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종에 속한데, 종이 같아. 인간이면 인간이야. 오케이? 이런 식이야. 속하는 동물의 세포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입니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XX, 수컷이 XY다. 이거 아닌 경우가 없는 대로 쓰는 이유는 아닌 경우가 문제는 안 나오지만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그 체계가 4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그냥
특정 지어주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나와요. 됐죠? 이런 상태고 가나다 같은 종이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있는 거 뭐지? 염색체야. 또 이렇게 일자 모양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야. 엄밀히 말하면 뭐지? 염색 분체야. 됐니? 어쨌든 이 염색체에 있는 거는 이 염색 분체에 있는 거는 뭐니? 정보는 뭐라고? 똑같아. 해리포터 1권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야. 라면부터 국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지? 떨어뜨리면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만 하겠지? 자, 요거 따져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모듈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이 염색체 1분지 모든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이렇게 달라져요. 모두야 이거는. 오케이? 모두. 근데 다 있는 거야. 근데 몇 개 있어 지금? 6개 있지? 그리고 색깔이나 크기가 어때? 이렇게 쌍이지 그지? 근데 오! 이거 쌍이 아니네? 크기 모양이 쌍이 아니야. 이건 뭐니? 엄밀히 말해서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거야. 얘들은 상동인데 얘는 아닌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이걸 따로 설명하기 싫어서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서 그냥 X와 Y도 상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학교 가면 구분합니다. 상동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럼 여기 상동 염색체 몇 쌍? 3쌍이라고 하면 맞다고 해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됐죠? 이러 놓으면 오케이. 크기 모양 다 똑같지? 염색체라고. 그지? 다 똑같아. 아, 그렇고 얘는 하나씩밖에 없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이 동물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으면 이거는 엄빠한테 받은 거거든. 그래서 EN인데 염색체 개수 몇 개? 6개. EN인데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뭔데 그러면? 얘도 EN이고 6이야. 똑같아. 근데 다만 하나가 크기 모양이 다르지. 한 조가, 한 세트가 다르지. 다르면 무조건 뭐라고? 성염색체. 성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정확한 말인데 그냥 성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별 쓰잘데 없는 거지만 그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반드시 Y가 작은 건 아니에요. Y가 반드시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본 문제 중에서 Y가 큰 건 없었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근데 근본적인 판단을 할 때는 다르다라는 그리고 그 크기와 모양에서 딴 데서 같은 게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X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개체는 XX가 있고 어떤 개체는 XY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게 있는 한 쌍이 있는 게 있고 같은 게 한 쌍이 있는 게 있잖아. 그럼 같은 게 한 쌍이 있을 때 그건 무조건 X잖아. Y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X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보고 이게 X라고 하는 걸 알면 안 된다는 거야. 기술적으로. 아시겠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는 당연히 N=3이겠죠. N=3. 됐죠? 자, 가나의 염색체 수는 6개, 얘는 3개, 핵상은 2N이고요. 다의 염색체 3개, 핵상은 N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초록색하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한 쌍이 크게 모양이 같은데 하늘색 보니까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성염색체다. 그리고 같은 게 있으면 X 염색체 2N에서 그지? 그 다음에 2N에서 다른 게 있으면 이건 다른 하나가 같은 거하고 다른 하나가 Y 염색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라고 하면 뭐니? 상 가지고 몰라요. 요거 보고 알아야지. 그지? 요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수컷이에요. 근데 수컷의 핵상이 N인 세포에서도 이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얘하고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X, Y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Y를 갖고 있는 핵상이 N인 생식세포도 있겠지. 근데 X를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여기 유전자 같은 거 끼워놓고 이 유전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수컷이다, 암컷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구분하게 합니다. 한 번 더 머리 쓰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예시 문제로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다? 핵상에 대한 걸 따지는 겁니다. 핵상에 대한 걸. 오케이? 볼게요. 세포 주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세포 주기.
주기라고 하는 거지. 어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건 시작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 있습니다. 똑같은 거 반복돼도 분명히 시작 지점이 있어요. 알겠지? 나한테 주기에 그래. 우리 학원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지금 시작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그 시작 지점이 없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지? 있겠지? 그런 거야. 그러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분열해서 다시 세포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세포 수를 늘릴 수 있는 과정이거든. 그럼 세포 주기 시작점은 어딜까요? 너네가 태어났잖아. 사람이 생애 주기가 있잖아. 생애 주기. 그지? 그러면 너네 생애 주기 시작점은 언제였니? 딱 태어났을 때지, 안 그래? 정자는 너가 지금 너가 정자였을 때는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걸 보장하지 않는 위치잖아, 그지? 언제 태어났을 때지, 안 그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 주기는 태어났을 때입니다. 자, 힌트를 준 거예요. 세포의 세포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딸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거 알아두세요. 딸 세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 분열이 빡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딸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딸 세포 하나를 주인공으로 이제 세포 주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시작하면 이제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주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얘도 이제 아기나 마찬가지잖아. 이제 그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지? 성장해. 너네 지금 거의 성장의 끝 부분 왔지? 축하해. 이게 안 클 거니까. 성장했잖아. 이제 성장한 다음에 뭐해? 이제 역할을 해. 너네는 이제 역할을 강경하는 겁니다. 저기 조교 박형민 조교처럼 역할을 강경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군대에 가서 이제 딱냐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역할을 강요받게 돼. 아직까지 안 하던 걸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뭐니?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어차피 역할 안 하면 어디? 백수잖아. 그치? 마찬가지 세포도 그러면 왜 성장했냐? 역할을 하려고 성장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시기가 있지. 그럴 때 너 뭐 할래? 너 피부세포 될래? 아니면 간세포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받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자,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럼 이제 그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분화됐다고. 분화된 세포는 이제 분열하면 돼, 안 돼? 역할을 하는 애는 분열하는 거야.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안 돼. 알겠지? 역할을 하고 나면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규칙을 어긴 거잖아. 그거는 이제 양성, 악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악성이야. 그지?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해. 자, 분화된 세포도 있지만은 어떤 일부의 세포는 뭐하게 역할을 부여받아. 어떤 역할을? 너는 다시 분열해. 예를 들어서 특히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거. 막 피부에 상처 나면 아파. 그지?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때? 없어지지. 옅은 상처는 없어지지. 그래서 피부 다 있지, 그지? 왜? 피부 안쪽에 진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피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부가 좀 세포가 탈락된다고 해도 여기서 피부세포가 그 신호를 갖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얼럭 경계의 신호가 있거든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하는데 경계 신호를 받고 이 세포들이 다시 세포 분열해서 피부세포를 공급해요. 그때 그러면 걔는 어떤 결정을 받은 거야? 역할을 하라. 어떤 특정 기능 역할을 하라가 아니고 다시 분열하라. 세포 주기로 돌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 주기가 있는 거야. 됐나요? 자,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시작은 언제? 딸 세포 만들어졌을 때. 그지? 그러고 해서 이제 성장을 했어. 이제 이게 청소년 시기야. 그 이후에 이제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봐봐.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첫 번째 시기를 G1 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G1 시기 끝부분에 잠깐 멈춰 세포가 막 꾸역꾸역 막 성장하고 막 에너지 만들고 막 하다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이 보여. 현미경으로. 이게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검사 받고 있는 너 뭐 할 거야? 검사 받고 있어. 너 정상이냐?
머리 똑똑똑똑 두들겨보고 정상이 아니고도 이제 확인받고 있어.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니 우리 세포는 되게 이타적입니다. 약간의 비정상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요. 고쳐줘야 돼요. 알겠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요. 고칠 수 없다면 세포 자살을 합니다.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을 위해서 내가 싹 그 머문 자리도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세포가 남한테 터져 맞아서 죽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고름이 됩니다. 고름이 뭔지 알지? 그지? 세포 자살하면 그 위치가 깔끔하게 비워집니다. 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확인했어. 아, 너 지금은 피부 세포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명령을 받는 순간 피부 세포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피부 세포 되는 겁니다. 이제 끝이야. 피부 세포로 역할하다가 끝인 거야. 세포 죽는 거야. 근데 어떤 세포는 너는 자 스테이 멈춰 좀 있다가 뭔가 신호 올 때 다시 분열해 라고 명령 받으면 여기 있다가 신호를 받았을 때 아 이제부터 분열 준비를 하기 시작해. 자 분열을 명령 받으면 먼저 뭐 해야 돼? 논리적으로 따져봐. 두 세포가 될 거니까 유전 정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기 다음으로 진행될 때는 항상 유전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복제 시기, 합성 시기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S기라고 합니다. synthesis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번데기 발음이 잘 안 돼.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replication 복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G1기라고 하는 게 지나서 다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S기로 들어간다. synthesis 합성기로 들어간다. 합성을 다 해가면 또 검사를 받습니다. 이거 숙제 검사 계속 받아. 근데 DNA 합성을 막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 그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드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시기에 보통 몇 개 지적을 받아요. 그러고 다시 회복, 다시 수선을 해요. 수선을 해요. 그럼 다시 정상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통과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해야 되지. 아니야. 세포 분열할 때 염색점 쭉 감긴다고 했잖아. 그때 에너지도 못 만들고, 단백질도 못 만들고, 아무도 못해. 이거 뭐 해야 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시기가 짧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포 분열 때 못하는 그 시기가 뭐냐면 G2기야. G2기. 오로지 G2기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됐나요? 이게 이제 다 끝났다는 게 확인되면 이제 돌입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마이토시스라고 합니다. 또는 생세포 분열에서 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둘 다 이니셜이 M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은 M기라고 얘기합니다. M기. 그리고 결국은 이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해서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 주인공이 어쨌든 세포 분열이긴 해. 그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 시기는 전체 시기 중에서 짧지만은 이게 주인공이니까 나머지 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포 분열의 사이 시기라고 합니다. 사이를 영어로 갭. 그래서 아까 G1, G2라고 하는 G가 뭐냐면 갭 사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M기부터 M기까지 거의 뭐 90%의 시기에 이거를 이제 간기 사이 간자를 써서 무슨 말인지 알죠? 한자로 간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G1기, S기, G2기까지 합쳐서 뭐 간기, G, 갭기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요게 세포 주기인가? 있나요? 다 설명했어. 그럼 이제 세포 분열기 M기 분열기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분열기는 중학생 때도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배웠잖아, 그지? 네 개의 시기로 나뉜다는 거, 전, 중, 후, 말기 이렇게 네 개의 시기로 나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잘 들어놔. 뒤에 나오겠지만 전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나는 힌트를 줬어. 염색체가 보이면 무조건 전기다. 염색체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분열기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염색체가 있다는 반드시 분열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염색체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조금 늦게, 이건 이제 대학교 과정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핵막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
왜? 핵막이 있으면 어떻게 이거 나눠? 염색체가 핵 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 핵막이 없어지고 이걸 양쪽 공간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핵막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염색체를 나누기 위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전기. 염색체를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에서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는 시기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중기는 달라야 될까? 그지? 뭐가 달라? 아까 내가 오늘 얘기했었지. 중기 때는 염색체들이 엄빠한테서 받은 상동 염색도 이렇게 안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동원체를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 안 보여 이거 못 가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돼.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는 건 이제 이게 염색체가 끊겨서 염색 분체로 나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때를 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기는 당연히 이 중기에서 뜯어져서 하나씩 진행이 될 때, 그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후기라고 하겠지. 그럼 말기는 이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핵막이 생기고 염색체가 염색소로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마무리다. 말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기 때 염색 분체가 어떻게 보여?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거 끌고 가는 단백질 실이 있거든. 이거 염색 뭐지? 방추사라고 합니다. 염색사라고 하냐? 방추사라고 하는데 방추사가 이 동원체에 방추사 붙는 자리가 있어요. 뿅뿅뿅뿅 방추사 붙어 있어.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지? 근데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지. 그지? 현미경 그림에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쏠려 있으면 그 쏠려 있는 기러기의 우두머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후기다. 후기.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하고 시작 가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하고 이거 안 할 거야. 이거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보는데 왜냐면 이거 교육과정이 아니거든. 암세포에 대한 거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생시세포 분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긴 해요. 이제 끝난 거거든. 이거 이제 스킬은 이제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정리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감수 분열 상대량을 이제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 쉬워져. 그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습관처럼 하품하면 할 수 있는 게 생겨. 그거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포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하고요. 핵형 분석. 우리 약간 머리 써봐야지, 그지? 핵형 분석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세포야. 체세포의 반대로 뭐라고? 생식세포. 됐지? 그런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결국은 세포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야. 세포수 왜 증가시키는지 아니? 크게 두 가지 목적이야. 성장.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까지 체세포 분열이 되게 왕성했어. 근데 이제 나하고 비슷해져. 성장을 다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 엄청 왕성합니다. 되게 재밌는 하나 정보를 드릴까요? 손가락 마지막 마디 있잖아요. 이게 만 5세까지는 잘리면 다시 납니다. 그 이후로는 잘리면 끝입니다. 너네도 끝이야. 나와 같이 끝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생명체의 어떤 메커니즘, 허용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장할 때는 그 극히 일부분의 세포만 세포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꽤 많은 세포가 허용돼 있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 점점 제한돼.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세포가. 예를 들어볼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기들이 적혈구, 백혈구 만들어낼 때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거의 208개 모두 뼈에서 다 만들어내요. 뼈 안에 있는 골수라고 하는 데서 그 혈구 세포를 만들어내거든. 머리뼈에서도 만들어 처음에는. 근데 너네 나이만 돼도 어디에서만 만드는지 아니? 장골이요. 허벅지 안에 있는 뼈 있지, 그지? 이거 여기 안에 골수에서만 만들어. 딱 제한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끝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예쁘게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손톱이 생기고 손가락 뼈가 생기고 신경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신경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신경이 아니 신경은 절대 태어나서 다시 안 만들어져.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팍 허리 꺾이면 반신불수한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신경이 새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프다고 나 아프겠다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 그거 뭐니? 도마뱀이 위기 상황에서 뒷골을 자르고 도망간다고 하지 않나? 근데 다시 난다. 플라라니아 뭐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나? 그 민물에 이제 돌 밑에 사는 애들, 걔 머리 잘라도 나도. 걔들이 나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걔들은 세포 분열의 규칙이 깨져도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련이 없다고. 살아봤자 1, 2, 3년인데. 걔들한테 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뭐야? 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돼야 되잖아. 그지? 유지돼야 되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분열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웬만한 놈 하지 마라.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세포 분열 큰일 나는 게 암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제한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체세포 분열은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을 위해서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치면 여기 이제 보충해야 되지. 그거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알고는 있어라. 알겠지? 여러분 다 소주를 마셔보면 마셔. 그 사람 있겠지. 아 지금 포커페이스 안 되는 사람이 반 정도. 소주를 탁 털어놓으면 위에서 탁 피가 납니다. 우리 바깥쪽 피부는 피부라고 하지, 그지? 안쪽 피부는 뭐지? 상피라고 하거든요. 상피는 되게 중요한데요. 훨씬 더 약해요. 훨씬 더 약해요. 오케이? 그래. 그럼 상피는 어때? 계속 그 상피 세포들이 탈락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상피 쪽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허용돼 있어. 아, 또 다시 돌아가네. 뭐가 허용돼 있어? 세포 분열에서 계속 이제 세포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이 허용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대부분의 암이 다 그 소화기관의 상피에서 일어나. 식도암, 위암, 식이장암, 소장암, 췌장암, 전립선 다 상피. 간암만 상피. 폐암도 상피. 다 상피. 왜? 많이 분열하다 보니까 많이 잘못되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충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계속 분열하고 있다고. 상피는. 아시겠죠? 그럴 때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진 다른 세포는 다 뭐다? 덩치는 작아지고 아기가 되죠. 아기아기 하지만 뭐는 같아야 돼? 정보는 똑같아야 돼. 그죠? 정보를 똑같게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를 내가 설명해 놨을게요. 체세포 분열, 핵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디 갔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핵분열. 왜? 유전 정보가 두 개로 나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게. 뭔지 알겠지? 볼게요. 핵분열은 결국 유전 정보가 나뉘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염색체가 나뉘어지는 거야. 그지? 그런 걸, 그걸 핵분열하면 염색체의 모양과 이동에 따른 전조부 말기. 아까 내가 얘기하던 거. 그지? 핵분열. 감기 뭔지 알지? 핵막과 인, 핵막 있고요. 근데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그 인은 원소기호 인은 아닙니다. 원소기호 인은 아니고 핵 안에 약간 어둡고 농도가 높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긴 인이라고 하는데 얘도 유전 물질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로 RNA라고 하는 리보솜 핵산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이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이상 설명 없습니다. 교과서에. 핵막과 인이 같이 하는데 염색체는 핵 속에 염색사로 풀어져 있다고. 메두사물처럼. 그치? 그런 상태고, 감기 S기 때 DNA 복제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길 다 설명했어요, 나는. 그치?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 전중후막이. 봐, 내가 얘기한 거 다 남아있어, 지금. 그치? 외우지 말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됐죠? 내신 시험에는 어떤 거 나오냐면 각각의 특징을 3가지 이상씩 나열해서 쓰시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들어보니까 주관식 서답형을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낸다는 그런 거 낼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평가할 수 있죠. 자, 알아두세요. 그지?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그림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 점점점점 이건 뭐 단백질로 만들어진 실, 강추사라고 하는 거. 도모책 붙어서 끌고 갈 거야. 그지? 그 실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염색 분체 분리돼서 딸 핵의 DNA야. 딸 핵을 이제 서로 나눠서 이제 핵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그지? 딸 핵의 DNA 양, DNA 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단어. 이건 뭐냐면 그냥 눈 감고 DNA를 저울에 달아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류나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아까 핵상, 핵경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종류나 이런 걸 고려하고 따져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전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양 달아본 거야. DNA. 자, 염색체가 있었는데 이게 딱 나눠져서 이쪽 갔으면 당연히 원래 이렇게 준비됐던 거에 딱 반이겠지. 달아보면. 맞지? 그러니까 DNA 양은 분명히 아니고 분열 전 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지? 근데 염색체의 수는 뭐하고 연결된다고? 핵상하고 연결된다고 그지? 그지? 핵상은 뭐니? 각 번호에 엄빠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많이 있다. 엄빠게 다 있다고 하면 그 핵상 무조건 얘이고 염색체의 수도 사람이 46이야. 그게 염색 분체라고 해도 염색체의 수라고 한다고. 됐지? 염색체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지? 얘도 똑같은 거였잖아. 똑같은 거. 염색 분체에게는 똑같은 거지. 변하지 않는다. 핵상의 변화 없다. 염색체의 수 변화 없다. 여기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그 모양은 같고, 크기 모양 같고,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한 세포 있다고 하자. 이건 뭐지? 상동 염색체야. 그러면 어느 하나는 엄마한테, 어느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을 거야. 됐죠? 이 각각을 뭐라고 하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 염색 분체 관계와 이거 관계는 다르지. 이건 뭐니? 아예 해리포터 1권과 1권이라고 똑같은 거라. 그지? 그래서 요걸 부분에서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스터, 자매라고 합니다. 자매. 얘들 자매가 아니라 얘 둘은 염색 분체 얘기하는데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똑같아. 그리고 얘하고 얘는 아주 비슷한 거지. 아주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약간 다르듯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 안 한다. 이것도 용어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그러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핵 분열은 끝났으니까 이제 그 세포의 덩치가 이렇게 분열되는 세포질 분열을 보면 돼. 간단합니다. 동물, 식물. 자, 동물과 식물의 세포의 특징, 구분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 식물은 뼈가 없잖아. 근데 100m 이상도 자라야 되잖아. 단단하게 버텨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세포마다 뼈대 같은 지지층을 만들 수 있는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고, 동물은 세포벽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모빌리티,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겨. 동물이면 동물이 움직여서 움직여. 세포벽이 있으면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겨. 근데 그게 없다. 됐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방법도 달라. 이렇게 몽글몽글 세포가 하나 있단 말이야. 동물세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풍선 같은 걸 하면 실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쭉 당겨버리면 똥 하면서 두 개로 나뉠 수 있겠지. 터지겠지. 근데 나눌 수 있겠지, 그지? 그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 보면 세포 안에 핵 말고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포질이 함익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한쪽이 이렇게 허리가 잘록해지듯이 이렇게 쫄려요. 누가 쫄게 무슨 기능을 하면 뭐 모르겠으면 단백질 들어가면 돼. 무조건. 단백질 실이 있어. 방추사 아니야. 실이 고무줄처럼 쭉쭉쭉 쪼아줘. 똥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그러면 두 딸 세포가 돼요. 아예. 됐나요?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반면 얘는 공술로 해봤자 이거 벽돌 있잖아, 그지? 세포벽.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안쪽부터 벽을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원래 있던 벽에 붙여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세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세포판 형성을 해서 두 개로 나누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 또 떨어져.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해서 딸 세포를 만들어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DNA랑 변화 좀 볼게요. 아까 내가 세포 주기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거야. G1기 때 얼마였다고 치자. 이거 2라고 기준을 잡았어. 됐지? 그러면 언제? 야, 너 이제 분열해! 하면 이제 복제기로 들어가야 되겠지. S기. 그때 복제하면 점점 많아지겠지. 연속적으로 쭉 많아집니다. 하다가 어떻게 돼? 딱! 2배가 되는 거야. 맞지? 하나일 때고 2개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DNA 양이 처음에 2였으면 딱 4까지 도달하는 거야. 그럼 다 된 거야, 이제. 다 되고 뭐 해야 돼? G2기 거쳐야 돼. 맞지? G2기 거치고 처음에 분열기로 들어가면 전 중기 때는 뭐야?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졌지, 그지? 후기 때도 나눠졌다고 볼 수 없어. 언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어? 말기 때, 핵이 새로 생길 때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지? 그러니까 쭉 가다가 후기와 말기 사이 똥 이렇게 떨어지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의 세포 기준으로 해서 DNA의 상대량을 얘기할 때, DNA 양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체세포 분열. 항상 이렇게 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런만 하니까 이게 할까봐 오늘 획형 문제 좀 볼게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획형 문제에서 이렇게 이거 따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 좀 볼 거예요. 시간이 약 30분 남았는데요. 요거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고 획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는 수가 없죠. 있네. 지니어스. 다섯 명이 웃었어 지금. 5명이 웃었어. 그러면 연계를 잠깐 기다리도록 하자. 그냥 중요해서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딸세포 유전자 분석. 이걸 봐야 돼. 핵형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염색체에 뭐 있는데? 염색체 염색사 다좀 감지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염색사 일부분 뭐지? 유전자잖아. 유전자가 있는 거야. 유전자가 이렇게 모세포가 있으면 어떤 유전자가 이 두 개만 있지만 염색체 하나 표현 1,40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 그지? 두 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어떤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 우리 따지면 되잖아, 그지? A와 E가 있대. 근데 대소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 대소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을 거야. 대소 많이 들을 거야. 대소 이렇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지. 대문자와 소문자가 원래 약속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성 열성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표현을 결정하는데 약간 다른 표현 형질을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유전자고, 같이 있을 때는 이기는 놈 한쪽만 표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곱슬머리 중에 뭐가 더 우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곱슬머리라서 직무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자기가 못 가진 걸 그지 갈망하잖아, 그지? 근데 직무인 애들은 저 곱슬 정말 예쁘다, 갖고 싶다, 뭐 이런 애들 이때 직무면 그게 안 된대잖아. 남자애들은 머리가 짧은데 직무면 이게 머리 빨고 감고 머리 감고 드라이 하면 다 전기 맞은 듯이 서는 애들이 많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고데기로 안 돼. 그래서 막
그 해열제를 떡치를 하고 나는 장단점이 있어. 자, 다시 말할게. 곱슬머리가 우선이. 그럼 이제 대문자로 표현하겠지. 직문에서 소문자로 표현하고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게 어떤 유전자인지 모르겠지만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아마도 파란색이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를 할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결정되면 S기로 들어가고 복제가 되니까 요거도 하나씩 더 만들어진다고. 그럼 유전자도 하나씩 더 생기겠지, 한 쌍씩. 맞지? 이렇게 생긴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끊기고 요거 끊겨서 한쪽으로 하나씩 다 갖고 가는 거야. 무조건. 그지? 맞지? 그래서 이쪽 저쪽에 딸 세포에 다 아빠한테 받은 거하고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씩 또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유전자형도 대대대소고요. 이쪽도 대대대소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여기까지 같아요. 여기까지. 같은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다음 수업 때 시작 지점에서 얘기할 테니까 드러나 그냥 묶음으로 가요. 그냥 묶음으로 가요. 파란 거 한 묶음, 빨간 거 한 묶음 이렇게 가져가. 근데 꼭 아빠 거, 꼭 엄마 거라는 거 없어. 눈 감고 둘 중에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각 번호에 대해서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구분하지 않고 가져가니까 각 번호에서 엄빠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각 번호에, 그지? 그 다음에 아빠, 엄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 조합의 종류수가 엄청나겠지. 왜? 1번부터 23번까지 있다고 할게. 맞지? 23쌍 있으니까 성염색체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각 번호에서 엄빠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면 한 번호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3번 시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합이 될 경우 수는 몇 개? 2에 23 제곱이 되는 거야. 가지수가. 그지? 2에 23이면 1024, 8이니까 800만이 넘는데. 그지? 이 조합수만 해도 800만이 넘는데. 암산한 거 아니에요. 외우고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묶음을 하나 가져갔어. 끝났니? 아니지. 지금 염색체 모양이지. 그지? 아직 염색 분체가 안 끊겼거든. 두 번째 분열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는데 두 번째 분열에서 뭐니? 똑같은 거잖아. 이거 자매 염색 분체잖아. 나누니까 이 세포와 이 세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클론. 그 이쪽 세포도 동일하지. 근데 요쪽 세포는 다르지. 그지? 각 번호에 가져간 게 엄마 거 또는 아빠 거니까 다른 걸 갖고 있지. 두 개씩. 두 번 연속 분열해서 두 개씩 4개를 만들어내고 둘 같은 거가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이게 생식세포 분열. 발음이 어려우니까 감수 분열. 그지? 감수 분열 방법이에요. 지금은 체세포 분열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충청도는 이미 설명했던 겁니다. 가장 널널하게 이거고요. 이거 히스톤 단백질 또 감겨서 이제 요요처럼 만들어졌고요. 그게 더 감겨서 염색체가 된다. A와 B는 자매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오케이. 바로 되고 세포 중에 염색체 지금 이거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뭔데요? 어떤 식인데요? 질문하는 학생 꽤 많아. 근데 이유를 들어서 얘기할게. 이 현미경 사진인데요. 지금 이건 뭐야? 염색이 돼서 빨갛게 보인다. 뭐만? 한 부분만. 그지? 어떤 일정 부분이 염색됐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핵막이 있다는 거고 핵막 안에 염색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뿌옇게 보이면 염색사가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의 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기. 그러면 얘들은 뭔데?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제 뿔뿔이 염색체가 보여. 염색체는 어떻게 된다고? 보인 다음에 줄 서고 나눠지고 두 개로 보인다고. 됐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뿔뿔이 보이면 이거는 세포 분열의 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지네처럼 보이지? 이게 뭐냐면 일렬로 나열된 지네처럼 보이지. 이게 뭐냐? 중기야. 그럼 이거 뭐야? 쏠려가고 있지,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후기가 돼. 지금 여기에는 말기의 사진이 없는 겁니다. 됐나요? 이 부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획형으로 갈게요. 획형.
생식세포 문제는 다음번에 본다고 했고요. 핵형 분석 문제 문구 아까 핵형에 대해서 잠깐 그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 세포 세개 같은 종의 세포 세개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좀 복잡합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유전 영역에서는 머리 쓰는 문제 중에는 제일 쉬운 거라고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형 분석 문제. 자, 이런 문제들에서 이 세포, 이 세포의 특징을 구분하고 이 여러 가지 세포에서 얘가 얘하고 같은 개체인지 아닌지 따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볼게. 첫 번째, 일단은 핵상 성별 결정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상이 ENN이지. 이거 쉽잖아. 안 그래? 얘는 N이고 얘는 EN이야. 왜? 같은 쌍을 이루고 있으면 EN이고 하나씩만 있으면 N이잖아. 안 그래? 그런 겁니다. 성별 핵상 결정 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 결정 조건은 뭡니까? Y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핵심이라고. 이제 X는 남자 쪽 여자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Y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상동 염색체의 존재 여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밑으로 내려가. 다른 종의 세포 구분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올 수 있어. 4개 또는 5개 정도 나와. 5개 정도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종의 세 개체의 세포이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개체가 3개가 5개의 세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1, 1, 3 아니면 2, 2, 1이겠지. 한 개체당 2개, 2개, 1개 이든지 1개, 1개, 3개든지. 근데 1개, 1개, 3개 잘 안 나오면 2, 1이 잘 나오죠. 왜? 문제 만들었을 때 더 복잡하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종이면 반드시 다른 개체지. 맞지? 그러니까 다른 종 세포 구분 조건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어쨌든 어떤 쌍의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두 세포에서 한 쌍이 다르면 같은 종일 수 있어. 왜? 그 한 쌍은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 맞니? 근데 두 쌍이 다르면 방법이 없어. 두 쌍이 다르면 무조건 종이 달라야 돼. 두 쌍이 다르다는 거는 성도 다르면서 반드시 하나 이상 뭐가 상이 다르다는 거거든. 상이 다르면 성이 그 다른 종. 맞지? 남녀를 구분할 수 없지, 그거. 그지? 다른 종이라서 두 개 이상이 다르다 하면 이거는 다른 개체, 다른 종.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세 번째,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 구분 조건. 서로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말했잖아. 다른 종이면 반드시 다른 개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성별이 다르면 반드시 다른 개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다르면 다른 개체입니다. 맞죠? 그지? 결국 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딱딱 찾아내야지 이게 같은 개체이다 아니다, 같은 종이다 아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같이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365 1이 아닌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365번에 보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따지는지 잘 보세요. 유전 문제는 일단 정보 스트레스를 따라야 되거든요. 신경 전도나 근수축도 정보 스트레스 있는데 훨씬 많아요. 유전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잘 수집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첫 번째로 곡물 2n = 4, 2n = 6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라는 뜻이야. 2n = 2, 4고 6이면 같은 종이 없잖아. 맞지? 전체 염색체 수가 다르잖아. 그지? 다른 종이야. 일단 1과 2가 있고요. 모든 염색체고 1의 유전자. 유전자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가가 1이냐 2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죠? 2n = 4, 2n = 6 중에 봐봐. 요거 크기 모양 같고 요거 크기 모양 같잖아. 가뜩이 한 쌍 두 쌍밖에 없지? 이거는 뭐야? 크기 모양 가뜩이 있으면 2n인데 그 다음 염색체의 수는 그 개수를 그냥 세면 되는 거야. 그냥 카운팅이야. 몇 개? 1, 2, 3, 4, 4개. 맞지? 2n = 4야. 그럼 얘는 뭐야? 한 쌍 같이. 그러면 2n = 6개니까 6이지. 그러니까 이게 1의 세포고 이건 2의 세포이지. 이렇게 1과 2를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유전자형을 줬잖아. 그지? 유전자를 줬잖아. 근데 1은 유전자의 대소의 AB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A, B, B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 A, B 있니? 없지? 여기 있지? 이게 1이야. 2. 됐니? 그리고 A, B, B 이거 대소라는 뜻입니다. 길게 얘기하기 싫어서. 됐죠? 이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대문자 A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있으면 그것과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소문자 A가 있어야 된다. 왜? 얘들은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엄빠한테서 물려받을 때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문자 A가 있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소문자 A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대문자 B가 있으면 여기는 소문자 B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이유로 이쪽에 보면 연두색 여기에 대문자 E면 소문자 E, 보라색의 대문자 D면 여기 소문자 D, 보라색의 대문자 F면 여기는 소문자 F가 있어야 되지. 왜? 유전자 얘기해줬잖아. 근데 유전자에서 예를 들어 대소, 대소 이렇게 됐으면 어때요? 대문자 E 맞은편에도 대문자 E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 셋 다 대소 그렇게 되겠지.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기억에는 대립 유전자 소문자 A가 있다. 그럴 수밖에. 그지? 맞고요. 이응과 디귿에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생식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설명해볼게. 1에서는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B인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될 수 있다. 맞냐? 이거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번호의 염색체 한 쌍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어떻게? 첫 번째 분열에서 이 묶음을 그냥 가져간다고 했어. 두 번째 분열에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지. 한 번호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호에 대해서 각 생식세포들, 두 번 분열한 세포들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 A 둘 중에 하나를 갖겠지. 근데 그거는 한 번호에서야. 맞지? 그럼 다른 번호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할 거란 말이야. 다른 독립 시행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대문자 A를 갖고 이쪽이 소문자 A를 가졌어.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세포 4개가 나왔다고. 근데 B 입장에서 보니까 이 또 B의 서로 다른 염색체 묶음에서 하나씩 가져가고 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있는 세포에는 당연히 이쪽 대문자 A에 있는 A가 있는 두 세포에 대문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문자 B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독립시행이라고.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조합이 이렇게 되겠지. 대문자 A를 가지는 생식세포도 있을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니까. 소문자 A를 가지는 생식세포도 있는데 이때 이와 동시에 B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대문자 B를 가질 수도 있고 소문자 B를 가질 수도 있어. 그와 동시에 A는 소문자 B 또는 대문자 B를 가지겠지. 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자의 소문자 B의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돼? 그럼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더 깨달아보죠. 이렇게 대소 유전자고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A와 B가. 됐니? 그랬을 때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때 A와 B 유전자형의 조합은 뭐야?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나옵니다. 대대, 대소, 소대, 소소. 그 외에 있니? 없지. 네 종류가 나오는 거야. 독립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A 자리에 하나를 받고 B 자리에 하나를 받잖아. 생시세포는 그지? 둘둘 다 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나씩 받잖아. 그지? 하나씩 받으면 A를 받는 자리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양성, 가지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는 거 아니야? B 자리에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이게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결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배우지 않았나? 수학에서? 이거는 고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고부의 법칙. 각각의 시행인데 이게 연합돼서 하나의 결과를 만족하면 이거 고부의 법칙.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을 거쳐가. 길이 서울, 대전은 세 가지가 있고 대전, 부산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각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선택지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선택지가 있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은 뭐지? 6가지 종류 선택지가 있잖아. 3 곱하기 이 고부의 법칙. 마찬가지야. 됐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받을 수 있고 두 가지씩 있으니까 곱해서 네 가지라고 얘기해. 그러면 비교수 뭐야? 8가지가 되죠. 똑같은 이유로 맞지? 대소 DEF에 대해서 대소고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잖아. 서로 다른 어떤 독립시행이잖아. 그지? 독립시행이라고 하면 알겠지? 독립시행이 뭐냐면 다른 어떤 사건에 확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야. 독립시행.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가 어떤 거니?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눈이 많이 왔어. 그럼 다음날 눈이 올 확률과 흐릴 확률과 맑을 확률을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좀 더 많을 수 있지. 안 그래? 그러면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시행 영향 안 받습니다. 동전 앞뒤 던지게 해서 앞 나왔다고 그 다음에 앞 나올 확률, 뒤 나올 확률 다르지 않지. 이런 거 독립시행이야. 마찬가지. 됐나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염색체 번호 염색체에서 이제 DEF를 하나씩 받는다고 하면 각 자리에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고백 원칙 성립하면 2의 세제곱 8가지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이것처럼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수학에서 이제 수상도, 수명도라고 하죠.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펼쳐서 몇 가지가 되는지 따지는 거, 경우수 따지는 겁니다. 그죠? 8가지 나오죠. 아시겠죠? 여러 그 다른 방법을 해도 8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던 이거는 맞지요. 그지? 기억 문제니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1, 2분이라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찾을 수 있는 게 찾아보세요.
문제를 봅니다. 정보부터 따져봐야겠지, 그지? 같은 종이야. 1과 2, 두 개체가 있는 거야. 또 두 개 있대, 그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성염색체 됐고, 특정 형질은 어떤 형질이 A와 B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쩌고, 그지? 결정된다고 했고, 별거 아닙니다, 이거. 1의 유전자, 아이고, 유전자가 나오면 이거 없으면 문제 못 푼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은 대소대대, 2는 대대대소. 다르지, 그지? 다르지. 그래놓고 기억과 니은 각각 대문자, 소문자 비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찾아볼게. 일단 뭘 찾냐? 핵경 분석에서는 얘가 핵상이 n인지 얘인지 찾아. 됐니? 얘들은 크기 모양이 다른 하나씩 있지, 그지? 이게 염색체 모양이든 염색 분체 모양이든 하나씩 있지, 그지? 그러니까 각각이 n입니다. 당연히 3이겠네. 3개 있잖아. 3개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한 쌍 2n이지. 얘도 2n이지. 맞지? 근데 잘 보면 얘는 같은 크기와 모양이 세 쌍이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어때? 같은 크기 모양 근데 이게 달라. 다르다는 걸 찾아야 돼. 됐니? 이게 다른데 요거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같잖아. 그러니까 이 크기가 x, 요게 y 까지 알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건 수컷, 이건 암컷이죠. 다른 개체입니다. 근데 유전자 볼까? 딱 찍어봐. 이 수컷에 스몰 a가 있지. 근데 1, 2 중에서 얘는 스몰 a가 없습니다. 대소잖아. 소문자 a가 없지. 근데 여기는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1 개체의 2n 세포고요. 그럼 얘는 다 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 개체의 세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스몰 b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1에는 스몰 b가 없고요. 2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2의 개체이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나는 1의 개체가 됩니다. 두 개씩이라는. 됐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니은과 디귿이 대문자 b 또는 소문자 b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한번 볼까? 볼게. 2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b만 보면 대소지. 그지? 근데 이 2n 개체에서 대문자 b가 여기 있지? 그럼 남아있는 거 뭐가 돼야 돼? 그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가 돼야 되지. 그게 조합해서 대소잖아. 대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그지? 됐죠? 자, 이건 1의 개체인데 1의 개체의 기억은 1을 유전자를 보니까 아예 소문자가 없어요. 맞지? 대문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B는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는 있으면 안 되지. 1의 개체니까 범주가 나눠져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보면 라는 쉽지? 이세포다 맞네요. 됐나요? 니은, 기역과 니은은 모두 B다. 기역과 니은은 아니죠. 그지?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지. 디귿이 이 유형이 제일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잘 봐요. 각각 분모, 분자의 값,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서로 상호 비교 두 배, 몇 배니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야. 보면 염색체의 수분의 대문자 A DNA 양이지. 보통 유전자의 DNA 양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딴 거 생각하지 마. 개수만 따지면 돼. 개수만. 해볼게. 가와 가를 비교한대. 가는 염색체의 수가 띵띵띵 여기 염색체 수잖아. 그지? 3입니다. 3분의 맞지? 대문자 A의 DNA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는 2의 세포고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반드시 A가 있는 여기네. 여기 A가 있는 염색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 대문자 A가 있지요. 이걸 생각해야 돼. 염색 분체에 대문자 A가 있잖아. 근데 이 자매 염색 분체에는 똑같이 복사돼 있다면 그럼 대문자에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2개 있는 거야. 2개. 한 개가 아니야.
여기에 있으면 한 개겠지. 근데 여기엔 두 개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 그냥 이 이렇게 쓰면 돼. 다를 볼게. 다에 보면 어때? 염색체의 수는 안 좋은데? 6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지? 6개잖아. 2n 이꼴이니까 6이지. n 이꼴 3이고. 맞지? 6분의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A의 수를 따질게. 자, 이건 1의 세포니까 1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1의 유전자야. 근데 대소대대잖아. A가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지. 그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봐야 돼. 보니까 이거 뭐니? 자매 염색부채 있어 없어? 없지. 하나씩이지. 그냥 하나씩이니까 여기 소문자 A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대문자 A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면 두 개겠지. 그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됐니? 몇 배야? 4배야, 4배. 4배. 이거 2배라고 하지 않았나? 틀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겠죠? 요런 문제, 유사 문항을 한 20문제 이상 묶어서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정도면 한 번에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경 써서 공부하면 한 번에 적용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시시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머리 써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거 아시겠죠? 수업 마치겠습니다.